남편은 이 집이 나를 낫게 해줄 거라고 말했다. 의사이기도 한 그는 내가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을 뿐 잠시 휴식을 취하면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확신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가 틀릴 리 없다고 믿고 싶다. 우리는 여름 동안 시골의 큰 저택을 빌렸다.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고 오래된 나무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으며 정원은 넓고 조용하다. 처음 이 집을 보았을 때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너무 크고 너무 비어있고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찾아온 집처럼 보였다. 남편은 2층의 큰 방을 내게 주었다. 그는 햇빛이 잘 들고 공기가 좋다며 만족해했지만 나는 그 방이 아이들이 쓰던 방 같다고 느꼈다. 벽에는 고리가 박혀 있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달려 있었으며 바닥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방의 벽지는 기이했다. 노란색이었다. 그러나 따뜻한 노란색이 아니라 오래 썩어가며 변색된 듯한 색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못생긴 벽지라고 생각했다. 무늬는 뒤틀려 있었고 반복되는 곡선이 서로를 삼키는 듯 얽혀 있었으며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아플 정도로 복잡했다. 남편은 내가 벽지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을 때 웃었다. 그는 그깟 벽지 하나로 기분이 나빠진다면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부드럽게 말했고 나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다. 나는 글을 쓰고 싶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기록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글쓰기가 내 상태를 악화시킨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몰래 쓴다. 이 기록도 그가 모르는 사이에 적어 내려가고 있다. 낮에는 벽지가 덜 거슬린다. 햇빛이 비추면 무늬는 흐릿해지고 색은 희미해진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라진다. 달빛이 벽을 타고 흐를 때 그 무늬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한 번은 분명히 보았다. 벽지 안쪽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처음에는 눈의 착각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벽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다. 무늬는 단순한 곡선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형태가 숨어 있었고 겉에 복잡한 선들 뒤에 무언가 갇혀 있는 듯 보였다. 나는 낮에도 벽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외출한 사이 나는 침대에 앉아 무늬의 반복을 따라가며 숨겨진 구조를 읽어내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깨닫는다. 그 무늬 뒤에는 여자가 있다. 희미한 형체였다. 구부정하게 웅크린 자세로 겉무늬에 가려져 움직이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무늬를 붙잡고 흔들고 있었다. 마치 탈출하려는 것처럼. 나는 눈을 비볐다. 그러나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 웃어 넘길 것이고 나를 더 엄격하게 통제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나는 벽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녀가 언제 움직이는지, 언제 숨을 쉬는지, 언제 고개를 드는지
관찰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그녀가 조용하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는 분명히 무늬를 흔든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된다. 그녀는 벽지 안에 갇혀 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한다. 나를 제외하고는. 남편은 내가 점점 조용해진다고 말한다. 그는 내가 회복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나는 벽을 보고 있고 벽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의 여자는 점점 더 자주 움직이고 있다. 나는 이제 벽지를 외면할 수 없다. 처음에는 단순히 못생긴 문이었지만 지금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붙잡아두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남편은 내가 점점 얌전해졌다고 말한다. 그는 내가 더 이상 벽지를 바꾸겠다고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안심한 듯 했고 나를 칭찬하듯 미소 지었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내가 조용해진 이유는 포기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낮의 벽지는 여전히 흐릿하다. 햇빛이 들면 무늬는 퍼지고 색은 바래며 그 안에 숨겨진 형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밤이 되면 벽지는 살아난다. 달빛이 벽에 닿는 순간 겉에 복잡한 무늬는 절창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안에 구부정한 여자가 몸을 흔들며 기어다니는 것이 보인다. 그녀는 천천히 움직인다. 마치 바깥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간절히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그녀가 나를 보는지 아니면 그저 탈출하려는지 구분하려 애쓴다. 어느 날 밤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녀가 무늬를 붙잡고 세게 흔드는 것을. 그때 겉에 노란 선들이 마치 울렁이듯 흔들렸고 그 뒤에 숨겨진 그녀의 얼굴이 잠시 또렷해졌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웃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입꼬리는 분명히 위로 올라가 있었고 그 표정은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다. 남편은 분명 그것을 과도한 상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내 휴식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려 할 것이다. 그는 내가 글을 쓰는 것도 좋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 기록을 멈출 수 없다. 글을 쓰지 않으면 벽지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요즘 나는 낮에도 무늬를 읽어내려 한다. 겉에서는 반복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고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으며 그 틈 사이로 안쪽의 여자가 조금씩 보인다. 나는 생각한다. 그녀는 낮에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깨닫는다. 그녀가 혼자가 아니다. 처음에는 단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멀리 창가 쪽에서 또 다른 형체가 움직이는 것을 본다. 아주 희미하게 기억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눈을 깜빡였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본다. 정원에도 여자가 보인다.
낮이었다. 그녀는 나무 사이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나는 손을 창틀에 얹었다. 그리고 깨닫는다. 그녀는 낮에는 밖으로 나오고 밤에는 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남편은 내가 창밖을 오래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나를 침대로 데려가며 휴식을 더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나는 그 손길이 나를 눌러 가두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점점 더 벽에 가까이 간다. 무늬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어디에서 가장 약해지는지 찾아내려 한다. 어떤 부분은 이미 벗겨져 있다. 그 부분은 마치 누군가 안쪽에서 긁어낸 것처럼 보인다.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확신을 숨기지 않는다. 그녀는 갇혀 있다. 이 방 안에, 이 벽지 안에, 그리고 어쩌면 나와 같은 방식으로 나는 밤마다 잠을 자지 않는다. 그녀가 언제 나올지 지켜보기 위해 달빛이 가장 밝은 시간, 그녀는 벽 전체를 흔든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벽에 귀를 댄다. 그리고 미세한 긁는 소리를 듣는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들린다. 나는 점점 더 이해하게 된다. 그녀는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도와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는다. 벽지는 시간과 상관없이 나를 부르고 있고 그 안의 여자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그녀를 관찰했다. 그 다음에는 이해하려 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숨결을 느낀다. 남편은 내가 점점 얌전해졌다고 말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나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벽과 대화하지 않는다. 벽은 이미 내 안에서 대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낮, 남편이 외출한 사이 나는 문을 잠갔다. 그리고 벽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늬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 흐름을 안다. 겉에서는 철창이고 안의 형체는 구부정하게 기어다니는 여자다. 나는 손을 뻗어 벽지를 잡아당겼다. 얇은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끈이 풀리는 것처럼. 나는 조금씩 벽을 뜯기 시작했다. 눈에 띄지 않도록 침대 뒤쪽부터 천천히. 벽지는 생각보다 약했다. 그리고 그 안쪽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녀는 그 안에 있다. 나는 밤에도 벽을 뜯는다. 달빛 아래에서 무늬는 더 뒤틀려 보이고 나는 점점 더 빠르게 찢어낸다. 남편은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회복이 느리다고 걱정했다. 나는 그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이제 아주 분명해졌으니까.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길이 싫었다. 그의 손은 나를 침대에 묶어두는 끈처럼 느껴졌다. 그는 말한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그러나 나는 안다. 참는 것이 병이라는 것을. 어느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크게 움직이는 시간은 새벽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벽을 따라 기어다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본다. 이번에는 확실하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속삭였다. 곧 꺼내줄게.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겉무늬가 요동쳤고 나는 두 손으로 벽지를 움켜쥐었다. 나는 더 세게 찢었다. 노란 종이가 떨어져 나갔고 방 안에는 종이 조각이 흩어졌다. 아침이 되자 방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남편이 방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침대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는 벽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도 겉무늬일 뿐이라고. 그는 나를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말은 나를 붙잡아두는 철장과 같다.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 그녀는 나다. 아니, 나는 그녀다. 나는 낮에 창밖을 바라본다. 정원에도 여자가 기어다닌다. 이제는 한 명이 아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낮에 숨어 기어다닌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벽 안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침대를 방 한가운데로 밀어냈다. 벽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나는 손톱으로 긁고 종이를 벗기고 숨을 몰아쉬며 무늬를 파괴한다. 겉에 철장을 없애면 그녀는 완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거울을 보지 않는다. 거울 속 얼굴이 누구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편은 점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본다. 그러나 나는 그 걱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나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벽지 안의 여자는 거의 다 빠져나왔다. 이제 겉무늬는 반쯤 찢어졌고 노란 종이는 바닥에 쌓여 있다. 나는 기어다니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그러나 곧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서 있는 것보다 기어다니는 것이 더 편했다. 나는 방을 한 바퀴 돈다. 벽을 따라 천천히 반복해서. 겉무늬는 거의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나와 벗겨진 벽과 숨막히는 노란 냄새뿐이다. 남편은 문을 잠갔다. 그는 내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문을 안쪽에서 잠갔다. 나는 기다린다. 마지막 한 조각을 뜯어낼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고 느낀다.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완전히 뒤집혔다. 나는 밤새 벽을 뜯었다. 손톱은 닳았고 종이가루가 머리카락과 옷에 붙어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벽지는 거의 사라졌다. 겉무늬는 여기저기 찢겨 있고 노란 종이 조각이 바닥을 덮고 있으며 이제 철창처럼 보이던 선들은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 그녀는 거의 빠져나왔다. 아니, 그녀는 이미 나와 함께 있다.
나는 더 이상 침대 위에 누워있지 않는다. 나는 바닥을 따라 기어다니며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 기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자연스럽다. 허리를 세우고 걷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남편은 오늘 저녁 늦게 돌아올 예정이다. 나는 그 전에 끝내야 한다. 그는 항상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만 오늘은 내가 먼저 잠갔다. 방 안에는 노란 냄새가 가득하다. 오래된 종이와 먼지, 그리고 약간의 습기가 뒤섞인 냄새다. 나는 마지막 남은 벽지를 잡아당긴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낀다. 그녀가 완전히 빠져나왔다. 나는 웃는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린다. 창밖을 보니 정원에도 여자가 기어다니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다. 그들은 더 이상 갇혀있지 않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고 문고리가 흔들린다. 문을 열어줘.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벽을 따라 천천히 한 바퀴를 돈다. 문이 세게 두드려진다. 문을 열어. 나는 웃는다. 이제 열 수 없다. 그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방은 엉망이었다. 벽은 대부분 벗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노란 종이가 가득했다. 나는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벽을 따라 천천히 반복해서.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나를 막을 수 없어요. 나는 그를 보았다. 나는 벽만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미 나왔어요. 그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오다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쓰러졌다. 그는 바닥에 누운 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계속 기어다녔다. 그를 피해 그의 몸 위를 넘어 벽을 따라 계속. 이제 나는 갇혀있지 않아요. 나는 반복해서 말한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느낀다. 벽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는다. 무늬는 사라졌고 철창은 찢겨졌으며 안쪽의 형체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나는 방 안을 몇 바퀴 더 돈다. 남편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생각한다. 그는 나를 치료하려 했지만 사실은 나를 묶어두려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는 묶인 채로 조용히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제 나는 움직일 수 있다. 나는 기어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벽을 따라.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